네,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주소지, 제가 선택한 주소지의 음식에서 상권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경쟁 분석과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 분석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데이터가 좀 늦게 뜨더라고요. 네, 경쟁 분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 선택이 됩니다. 경쟁 상권이 위치해 있는,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 구이찜과의 경쟁 상권이 될 만한 것들을 자동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 영역이 자동 지정이 되면서 관련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경쟁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일단은 간단한 요약 부분들 보시고요. 영역과 개요 보시고 경쟁사 현황을 좀 보시면 지금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이 요식업 쪽에서 지금 1kg, 반경 1kg, 중분류의 한식 영역에서 이건 지금 소분류잖아요. 돼지고기 좀 더 한식 안으로 들어와서 돼지고기 구이찜 같은 경우는 23에서 21로 지금 2021년도 12월 대비 2022년도 12월에는 두 개 업소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식 분야에서도 201개에서 200개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뭐 줄어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해 보실 수 있고요. 어떤 시기에 늘었고 줄었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증감 추이를 아래 그 표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 유사업종, 여기 이제 아래 분석 결과 해설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보통 이 경쟁 상권을 분석할 때는 유사업종 분석을 통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지, 보완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보통 앞서 제가 먹자골목에 있냐, 아니면 근린 상권에 있냐, 내 사업장이 이거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밀집 효과인지 부정적인 밀집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먹자골목 내에 만약에 한식과 양식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완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상품이 이 한식인데 양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거죠. 근데 그 먹자골목 내에 있을 때 한식인데 또 다른 좀 더 돼지고기 구이찜이 아닌 또 다른 한식으로 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밀집 효과가 돼 있어서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거를 바라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데 근인 상권에서 몰려 있는 곳이 아닌데 다른 업종이 나와 유사한 업종이나 똑같은 업종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경쟁 상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여건에 따라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쟁이냐 아니면 보완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커피를 드시거나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나 오락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장소들이 주변에 상권에 많이 있는데 그걸 즐기고 나서 식사와 음료까지 뭐 이렇게 우리 식사 또 고깃집 갔다가 아니 그런 거 있죠. 회식 장소에서 유흥업소로 가는 것 같이 그런 게 연결고리 선상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면 이거는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해가지고 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여기는 지속 성장 단계, 안전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아래에 보시면 안전과 주의, 위험, 고위험 단계. 그래서 각 업종별로 선택을 한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안전 단계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주의 단계, 성장 둔위 같은 경우는 쭉 성장에 이제 진입하는 단계가 안전 단계라면 진입해서 쭉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험, 정체 진입 단계, 위험 단계는 성숙기에 이 말 그대로 포화가 된 거죠. 관련 이 돼지고기 구이찜의 업장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매출이 둔화되는 상태입니다. 매출이 나지 않는 거죠. 그 시기라면 이제 위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경쟁 업종은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고위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경쟁 상권을 태안 읍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안전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업종에 맞게 분석해보면 이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업소당 월평균 거래 건수를 좀 보시면은, 지금 분석 지역이 경쟁 상권이고요. 태양군으로 보자면, 주황색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분석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죠. 제가 마우스를 안 댈게요. 같이 움직이는 추이가 보이는데 지금 요 시기 2021년도 10월 달에 같은 경우는 태양군에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10월 달에 태안군에 외지인들이, 방문객들이,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외지 방문객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급격하게 월 평균 거래 건수가 이렇게 뛰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는 지금 다 충남도부터 태안군,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추이 있거든요. 이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그래서 그 시기에는 좀 소비가 촉진되는 시기이구나부터 해서 태안군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 분석 지역, 그 경쟁 상권 태안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좀만 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 12월 달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 충남도나 태안군 전국적으로는 다 이렇게 꺾어들어지는 추세인데 이 해당하는 분석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경쟁 상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거든요. 이 수치가. 이거라는 것은 이 말은 12월 달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 지금 현재 내가 분석하고 있는 분석지 그 주소지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월 달에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우리 지역 내가 선택한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그 경쟁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기구나. 그래서 12월 달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매출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근데 전국적으로 다 이게 줄어드는 추세일 때는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어떤 다른 영향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물가 상승, 물가 하락,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급격하게 뛰는 시기에 나만 매출을 못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경쟁 상권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 전략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 2월 달부터는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아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지 않았나. 지금 작년 한 해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지역은 안전하다. 그리고 월평균 거래 건수도 보면은 전체 업종에서 지금 다 줄어들었는데 요 시기 12월 달만 거래 건수가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요 시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전하다. 전반적으로도 한식, 음식 전 업종에서는 지금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인데 돼지고기 구이찜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구나.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성장 둔화가 여기에 뜰 수도 있고요. 위험 단계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내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력 고객이 누구 있냐에 따라서 그 주력 고객 좀 더 집중해서 그와 유사한 잠재 고객들을 늘려가는 방법을 그때는 써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추이도 보면 월평균 거래 건수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그래프 곡선을 그리고 있죠. 12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래서 전체 건수에 대한 성별이 어떤 성별이 많이 오냐 6월, 12월 지금 21년도 상반기, 하반기 22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봤을 때 하반기가 더 늘었고요. 하반기가 더 늘었다. 남자분들, 여성 모두가 하반기에 더 많이 소비를 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연령대별로도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하반기가 더 많이 늘었다. 2022년도 마찬가지로. 근데 30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상반기가 훨씬 더 많고요. 하반기에 줄었습니다. 여기도 40대도 하반기에 줄었고요. 그래서 3, 40대가 전년도 하반기에는 소비를 좀 줄였다. 3, 40대가 지금 그 소비에 조금 민감한 것 같네요. 그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비 타겟으로 내 고객층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소비에 조금 민감한 연령대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일별로도 좀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늘었고요. 늘었고, 네. 다 이렇게 늘었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었고요. 화요일은 늘었고, 모두 다 늘었는데, 월요일하고 일요일은 줄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크게 봤을 때. 예, 월요일은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제 그 식사류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네, 아마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거시 경제의 지표를 보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마 이 태안읍 안에서 우리 사업장 주변의 어떤 분위기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이해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변동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마찬가지로 다 늘었고요. 저녁 시간대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경쟁 분석은 여기까지 보고요. 경쟁 상권은 일단 유사 업종 대비 내가 지금 안전한지 증가하는 추세인지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 주변의 업장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먹자골목이 있냐 아니면 근린 상권에 있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나랑 보완 관계에 있는 업종이 들어왔냐, 가게가 들어왔냐, 아니면 나랑 똑같은 업종인데 이게 먹거리가 아닌, 먹자골목이 아닌 곳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전략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 분석은 여기 넘어가고 이제 수익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익 분석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내 면적, 사업장의 면적 대비 초기 투자 비용들을 설정을 직접적으로 실제 투자한 비용들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투자 대비 내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언제까지 월 평균 얼마의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매출을 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통계청에서 제출하는 그 표준 평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저는 해볼게요. 만약 우리 선생님들은 실제로 임대 면적이라든가 실면적 뭐 보통 50평대라 하더라도 실제 면적은 35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차 공간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시고 분석하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렇게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 비용을 당신이 3년 이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를 하려면 월 평균 1,793만 원의 매출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일평균은 75만 원을 내야 된다. 얼마의 매출, 월평균, 일평균, 목표 매출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일평균 고객들은 몇 명 정도가 다녀가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저는 목표 매출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고객 수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 수는 한번 끊었던 그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고객이 많이 왔다고 해서 매출이 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의 고객이 오더라도 큰 금액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하고 변동 비용, 월세는 얼마나 되는지, 고정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비 뭐 파트타임으로 쓰는 경우에 같으면 변동 인건비에 들어가겠고 꾸준히 월급이 나가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고정 인건비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계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만약에 표준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 투자 면적과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을 넣었을 때 고정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내 자가 그 건물이다라고 하면 월세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고정 인건비 안 쓰고 난 우리 가족 썼다라고 하면 고정 인건비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동종 업종에서 다른 업장 대비 나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나와 똑같은 면적의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나와 유사한 업종이 고정 비용이 평균 얼마 들어가고 변동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뭐 발생 비용, 기타 비용, 복리후생, 수도강렬비, 세금, 접대비, 뭐 소모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총 이런 비용이 있고요. 또 유사상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만 유사상권, 한식이라든가 그 유사한 고깃집 같은
그 유사상권의 매출 같은 경우는 평균 2,224만 원 정도, 최대 2,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구나. 평균 1회당 결제 금액이 11,500원 정도 내고 있구나. 거래 건수가 몇 건 정도구나. 요거는 그냥 평균, 이 흐름이 요 상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이 목표 매출 및 고정 비용, 요 두 개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될 부분과 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마케팅 전략을 조금 더 비용을 하셨다면 좀 더 공격적인 다른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비 회수 시점별 목표 매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투자한 비용 대비 3년 이내에 회수를 하겠다면 월 평균 1,793만 원의 매출을 내야 된다. 하지만 좀 더 앞당기고 싶다. 2년 이내라면 월 평균 2천만 원 정도는 매출을 내야만 된다. 그것이 일평균 목표 매출 얼마인지, 고객 수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상이익까지 회수 시점별로,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그냥 그 돈을 회수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그냥 손익분기점, 그냥 투자한 만큼 돈이 다시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 손익분기점은 월 평균 목표 매출 1,375만 원. 그러니까 최소 내가 투자한 돈에 앞서 설정한 그 금액 대비 1,375만 원은 월 평균 매출을 내야만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일평균 목표 매출까지 이런 식으로 손익분기점과 2년 이내 회수할 거냐, 3년 이내 회수할 거냐에 따라서 매출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회수, 비용, 시점별 얼마를 내가 매출을 내야 되는지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입지 업종 분석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볼게요. 내 매장의 위치가 현재 지금 상권이 쇠퇴하고 있냐, 아니면은 상권이 좀 활성화되고 있냐, 내가 위치해 있는 입지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주소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돼지고기 구이찜으로 아까 분석하고자 했던 그 주소지를 입력을 했을 때 지금 보면 1번이 이제 내 업장이 그 주소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글씨가 좀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좀 더 키워볼게요. 지금 2사분면과 1사분면. 그런데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좀 더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입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사분면 같은 경우는 매출 건수가 증가하고 업소 수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지를 쳤을 때 1번 입지 같은 경우는 1번 주소지는 제 주소지는 매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업소 수도 나와 유사한 업소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번 입지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 주소지가 나옵니다. 4사분면 같은 경우는 매출 건수는 증가를 하는데 업소 수는 감소해요. 이 말은 매출은 많이 나는데 주변에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업소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독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경쟁 상권이 별로 없는 거죠. 여기는 경쟁도 많고 매출도 증가를 하지만 여기는 매출은 많은데 경쟁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 장소에 있을수록 훨씬 유리한 훌륭한 입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사분면과 3사분면을 보면 2사분면 같은 경우는 매출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소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업소만, 주변의 경쟁사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매출은 감소를 합니다. 그 말은 경쟁이 과열이 돼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주변에 같은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3, 4분면 같은 경우는 매출도 줄고 업소도 줄어요. 그러니까 쇠퇴하는 상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권 아래에 보시면은 이 번호별로 11번이 지금 1번하고 11번이 지금 유리한 훌륭한 입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훌륭한 입지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11번은 지금 그 주소지가 없네요. 여기 주소지가 여기 4번 입지. 4번 입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4사분면에 위치해 있죠. 2번, 4번. 4번 입지 같은 경우는 태안군 동백로. 그리고 쭉 넘어가서 아까 2번 입지 같은 경우는 태안군 능샘일길. 이 주소지가 지금 4번과 2번. 매출 건수도 증가하는데 주변에 업소는 조금 줄어든 추세다.
그래서 경쟁자가 별로 없으면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주소지인 거죠. 그래서 그 주소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입지가 6번이거든요. 6번으로 봐보면 6번.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태안군 동백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어떤 입지였죠? 6번. 지금 2번과 3, 4분면에 걸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건수도 감소하고, 업소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쇠퇴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경쟁이 과열되는 장소,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입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입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선택한 입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좀 어느 정도냐, 입지 번호 3번, 아까 번호, 그 주소지에 해당하는 그 유동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유동인구가 내가 선택한 입지에 어떤 요일에, 어떤 성별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냐, 일평균 유동인구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네, 쭉 넘어갈게요. 네. 지금 상권 내 밀집 업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안 쓰는데, 유동인구가 지금 184, 주거인구가 지금 45명. 거의 이제 주거인구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입지네요. 그 주소지가. 업종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상권 유형 유사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유사한 업종이 지금 타 지역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니까 이건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데이터가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서 거의 안 나와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입지 업종 분석.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주소지가 어떤 입지에, 어떤 상권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사업장 주변 상권에 대한 현황,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떤 인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사업장의 주요 이용 고객층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사업장에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층이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별에, 어떤 시간대에 많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에게 우호적인 분들이라서 그와 유사한 상태의 그런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어떤 시간대에 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소비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반경 1km에서 이동하는 요일에, 어떤 요일에 움직이는지, 그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호적인 고객, 내 주력 고객층,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메뉴를 또는 어떤 상품을 주로 사가는지, 이런 기존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잠재 고객에 되는 그 유사한 형태를 띠는 그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움직이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요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대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으로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될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해야 될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정보들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서 좀 우리 대표님들의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